자, 1학년 1학기 변별력 있는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문법이고요. 첫 단은 의문인데 중3 때 일반적인 교과서를 보니까 음 변동까지는 안 배우더라고요. 음 변동에서 조금 이제 힘들어하시는 게 일단은 이제 자음표 있죠. 이건 중학교 때 배우신 겁니다. 꼭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얘를 가지고 거의 모든 게 설명이 돼. 얘를 가지고 두 번째 이제 혹시라도 이걸 외우는 게 힘든 학생들은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잖아. 완전히 이과고 과학이에요. 문과 아니야. 이거. 그럼 봐봐. 이건 X축이고 얘는 Y축이. 그럼 이제 우리가 발음 기간을 조음 기간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단면을 이제 그려보면 우리가 일단은 제일 먼저 멀리서 우리 이제 이 어떤 신체 구조에서 이제 목소리를 가지고 낼 수 있는 제일 먼 쪽을 생각을 해보면 입술이야. 무. 그리고 제일 안쪽을 생각하면 목청이야. 그리고 봐봐. 흐를 할 때 한번 긁어보세요. 목을. 이런 식으로 흐를 긁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X축 Y축으로 일단은 첫 번째 입술 소리를 순음이라고 하는 거고 입술 소리라고도 적어 입술 순자를 써 순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치종은 혀 끝에서 나는 소리 드트 그 혀 끝 소리고 이가 만들어내는 소리니까 이 치에 만들 조자를 써서 치조음 그 다음에 혀를 좀 더 넣으면 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닿았다 떨어지면서 원래 이제 닿았다 떨어뜨릴 필요 없는데 즈가 소리 나는 구분을 보면 알겠지만은 거기서 혀에 이렇게 입천장을 딱 대보면 알겠지만 좀 단단한 애들이 발음이 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천장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순음이고 혀를 여기 대서 나는 게 혀끝 소리 이랑 이제 혀랑 내는 소리 그 다음에 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상태에서 나는 게 즈인데 얘는 입천장 중에서도 좀 단단한 부분 그래서 구개라는 게 입천장이고 경이 단단하다 그래서 경구겸 그래서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한다라고 다 배우셨고 중학교 4학년 복습이 더 들어가면 좀 혀가 더 들어가면 약간 토할 것 같진 아니고 그냥 혀를 좀 더 넣으면 알겠지만 약간 좀 말랑말랑한 데가 생기죠. 그래서 연구개음 여기는 여린 입천장 소리가 되는 것 목청 소리 그래서 후음까지 그래서 소리라는 걸 이제 음으로 바꿔 쓸 수가 있고 입술 소리는 소리라고 적었는데 혀끝 소리, 센 입천장 소리는 소리를 빼고 적었어요. 쓸 공간이 없어서. 자 이제 X축이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X축의 순서대로 전개가 돼 있고 위쪽의 표는 자 그럼 이제 위아래 Y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혀가 좀 떨어지냐 떨어지지 않냐예요. 그래서 드를 소리 내면 알겠지만 혀를 완전히 붙였다 떨어뜨려야 돼. 드. 반면에 그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얘도 혀가 좀 붙거든요. 그런데 스는 해보면 알겠지만 혀를 붙일 필요가 아예 없어.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혀가 좀 떨어지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거야. 붙였다가 터트리니까 이렇게 목청에서 공기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여기 혀에 이제 막혀 있었던 거예요. 공기가. 그러다 혀를 막았다가 터트리니까 파열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발음을 좀 해보셔야 돼. 뿌프, 뜨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흐나 쓰를 해보면 알겠지만 뭔가 이렇게 긁혀요. 즈츠는 긁히면서도 좀 약간 닿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혀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순서 여기까지는 혀가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 주질 않아서 울림이 없어. 근데 여기서부터 울림이 생겨. 그래서 자 여기 기준으로 위쪽을 울림 소리 아래쪽을 안 울림 소리 아래쪽을 울림 소리라고 하고 내신에서 여기까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역마다 좀 달라요. 진짜 지역마다 달라. 대치는 무조건 물어보고 대구 부산 한 70%. 자 그래서 마찰음은 울림의 정도가 0 비음은 울림의 정도가 1 유음 울림의 정도가 2 그리고 울림의 정도가 3인 애가 모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울음소리가 훨씬 좀 소리가 세요. 파워가 세. 그래서 먹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음화, 유음화가 설명이 다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여기까지 왔죠. 그 기본적인 이제 자음에 대한 이해를 좀 했고 이거 중학교 범위 설명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넘어갔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 머릿속에는 좀 이런 게 박혀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 이름은 의문이잖아요. 의문에 대한 정의를 자신 있게 하셔야 돼. 의문은 뭐지? 의미를 구분하는 최소 단위야.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그건 이제 별도로 나중에 배우시면 되겠고 일단 의문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의미가 어떤 경우 구분이 되냐? 쉽게 얘기하면 결국엔 자음 모음이었던 건 이제 의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첫 번째 자음 모음 같은 애. 얘는 우리가 따로따로 떼가지고 하나씩 써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뗄 수 있다 그래서 분절음은. 그 다음에 과거에 한자어로 얘를 음이라고 썼어요. 그래 음소라고 합니다. 자음 모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억양, 높낮이, 가자. 봐봐. 억양에 따라서 의미가 좀씩 달라지죠. 근데 얘를 따로 떼서 표현해 줄 수가 없어. 그럼 비분절 음운이 되는 거고 얘는 운소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용어가 좀 계속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 교육과정부터는 얘를 뭐라 그러냐, 언어적 요소라고 하고요. 원래 이 비분절 음운이 반언어적 요소예요. 여기 있는 반은 not의 반이 아니라 half, 절반의 반이었는데 이제 헷갈렸나 봐. 부정의 반과. 그래서 얘 이름이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준언어적 요소로. 자, 그럼 봐봐. 언어적 요소가 있고 준언어적 요소가 있으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게 바로 비언어적 요소. 이 비는 아닐 비자야. 그래서 언어 요소가 아닌 거고 얘는 몸집 손집 같은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인사할 때 안녕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 이제 제가 설명한 건 76페이지의 내용도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음운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두 번째는 음운 변동에 대해서 배우시고. 음운 변동은 일단 기준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한 음절 단위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두 번째 음절과 음절 사이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최대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죠. 그럼 교체는 바뀌었으니까 변동, 음소의 개수 변동은 0이고요. 탈락은 하나가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1, 첨가는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1, 축약은 두 개가 하나로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네 가지 틀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 두 가지 좀 추가로 할게요. 첫 번째는 초성의 이응은 일단 음가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응은 응 했을 때 그 응의 이응하고 의의 이응이 왜 다른지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응 같은 이응이 있었어. 그걸 꼭지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5세기에는 이 꼭지응이라 그래가지고 얘가 음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약간 좀 센 느낌의 우리가 그냥 응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약간 힘을 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힘을 준 이응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의 초성 이응은 음가가 없다고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음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연음 법칙은 초성 이응 음가가 없는 자리에 발음이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음파스펙트는 비교해보면 얘는 변동이 아예 없어요. 연음도 음 변동은 아니야. 두 가지 꼭 개념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잘 정리해 놓으셨다 정리하면 되겠고 그다음 개념들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돼.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한테 제일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게 아무래도요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수능 역사를 쭉 봤을 때 국어교육과 박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94년도부터요. 그래가지고 한 2004년 4학년도까지 한번 입시가 1차 세대라고 저는 부를게요. 그 다음에 05년부터 13학년도까지 2차 세대라고 부르고 14학년도부터 최초로 국어 영역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완전히 국어야. 그래서 이때부터 문법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전까지는 문법이 60문제 중에 2문제인데 문법도 아니야. 그냥 어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때부터 문법이 5문제 또는 6문제 출제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 14학년도부터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21학년도부터 지금 25학년도 6학년도잖아요. 그럼 봐. 여러분은 이제 28 수능을 치겠지만 그러면 지금 기출문제 숫자로 봤을 때는 옛날 수능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럼 계속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옛날에는요 음절 끝소리 규칙을 뭐로 봤냐면 7종성 규칙으로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7종성 규칙으로 하잖아. 얘는 변동이 넣을 수가 없어. 좀 이따 설명할게.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떻게 됐어요? 음절 끝소리 규칙은 교체로만 정의를. 자음분 단순화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아닌데 옛날 시험을 보면은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음절 끝소리 규칙을 한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우리가 밥다 같은 경우에는 밥다가 되잖아. 자, 그럼 봐. 받침에 비읍 났잖아요. 그러면 리을 비읍이니까 받침에 7개 중에 하나가 안 네. 7종성 규칙이네. 라고 과거에 봤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의 관점은 얘를 7종성만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하나밖에 못 온 거야. 그래서 얘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면서 뭐다? 자음군 단순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 자음 2개, 자음군이 하나가 빠졌으니까 이거 자음군 단순하라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5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학교 선생님들은 무조건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 혹시라도 어떤 학교에서 이걸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계신다면
이건 여러분 세특에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됐다? 얘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아니야. 그냥 얘는 뭐야? 그냥 장. 그럼 이제 음절 끝소리 규칙은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돌 좋아해요? 너무 단호한데? 아니야 좋아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자 예를 들면 부억이라고 해볼게. 봐봐 부어크라고 하지 않고 우린 얘를 뭐라고 했냐? 부억이라고 하죠. 또 뭐 좋아해요 그러면? 거기 누가 해준비를? 잠깐만. 아유 우리가 예를 들면 미안해 내 예시를 생각을 해왔어야 되는데 매년 바뀌니까 여기는 예시 보시면 알겠지만 10년 전 예시거든. 우리가 맞다 같은 거 볼게. 맞다 맞으다가 아니라 맞다라고 발음을 하잖아.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잠깐만 키읔이 기억이 됐네. 지읒이 디귿이 됐네. 이런 애들이 있었던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 일단 이거예요. 자 우리가 를 발음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발음이 안 끝나. 또 발음이 안 끝나. 발음을 끝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닫아줘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뭔가 닫아줘야 돼. 자 봐봐 터트리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닫아지기도 해. 그래서 사실 파열음은 잘 봐봐. 자 혀를 닫았다가 열면 파열음이고 반대로 열었다가 닫기도 하거든. 그러면 이제 결국 이거야. 혀만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 닫히면서 소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른 이름으로 폐쇄음이라고도 해. 그러면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발음을 한번 끝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발음을 끝내주지 않으면 발음이 계속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받침에서는 뭔가 발음을 딱 한번 끊어주는 폐쇄가 필요한 거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받침을 봤더니 이래요. 이 울림소리 계열들 있지. 얘네들은 변동이 없어. 예를 들면 이제 전 여친 강아지. 빨리 여친 새로 사귀어야 돼. 자 콩이. 그다음에 콩이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봐봐. 얘들 여기에 콩이라는 이음이 바뀌진 않잖아. 그다음에 남따도 보면 알겠지만 미음이 바뀌진 않잖아. 그러니까 받침에서의 음 변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칠종성 규칙에서 뺀 거야. 왜냐면 칠종성이 되려면 칠종성 규칙이 되려면 뭔가가 여기로 변해줘야 되는데 음 변동의 결과 이런 애들로 누군가는 바뀌어줘야 되는데 변동 결과 얘가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지. 야 그러면 얘는 음 변동 규칙이 아니네. 변동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음 변동 단원이잖아. 근데 칠종성 규칙은 음 변동이 아니에요. 왜? 받침에 이렇게 울림소리 왔을 때 울림소리 그대로 발음 나요. 그럼 얘는 칠종성 규칙으로 할 수가 없겠네. 오케이. 그럼 음절 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봤더니 이런 거죠. 비읍 계열이 예로, 디귿 계열이랑 시옷 얘네들 전부 다 디귿으로, 얘가 예로. 잠깐만 그럼 뭐로 바뀐 거지? 자 뭐로 바뀌었냐면 전부 다 파열음으로 바뀌었죠. 두 번째 얘네들 다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평음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은 뭐라고 하는 거다? 이제 평파열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파열음하가 뭐냐면 평음인 받침에서 즉 받침을 음절 말이라고 할 겁니다. 받침에서 음절 말에서 평음인 파열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해? 평파열음화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은 이제 유일하게 평파열음화가 있고 옛날 시험들 심지어 수능 시험들 옛날 시험들은 두 개를 자음군단소라는 평파열음을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보니까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내가 출제를 다 밝혀놓은 거야. 이게 언제 출제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셔요. 근데 이제 무조건 여러분은 뭐다? 음절말 평파열음화만 유일하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고 자음군단소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더 이상 음절 끝소리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이 틀을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옛날 기출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옛날 기출조차도 일단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기출은 옛날 기출 논리대로 푸실 수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내신이라든지 앞으로 여러분이 대비하실 때는 꼭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요 빈도로 봤을 때 평파열음화가 제일 많이 일어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일 많이 일어나는 평파열음화를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이런 거 있죠. 좋은 방법, 파차름, 마차름 이거 딱 중3들 내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중3 수업에 따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중3 때 배웠어야 되거든. 왜 양성모음이냐면 지금 봐봐. 우리의 세계관은 빅뱅이고 우리의 세계관은 관측 가능한 우주야. 근데 1000년 전에 관측 가능한 우주는요. 천동설이었다. 그러면 1000년 뒤에는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세종대왕님은 그 시절에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었고 그 시절에 있어서 모든 만물은 딱 세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하늘에 떠 있는 천체 그리고 땅 그리고 그 중간에 서 있는 인간. 그래서 땅과 천체와 인간을 형상을 했어. 그래서 천체, 땅, 지자, 중간에 껴있는 인간. 그러면 하늘은 천체는
떠 있으니까 당연히 양성 모음을 해줬을 거고요. 땅은 밑에 깔려 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자. 음성 모음을 해줬을 거고 중간에 서 있는 인간은 2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양성, 음성, 중성 모음이 세팅이 되고 그러면 이제 조화를 생각했으니까 양성 모음끼리만 얼려 쓰인 거야. 그래서 자 어떻게 해서 양성 모음이 됐을까? 간단하죠. 하늘 자 땅 위에 천체가 떠 있으니까 당연히 땅을 기준으로 천체가 그 아래 내려가 있으니까 음성.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성 모음, 음성 모음을 틀을 만들어 놨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천체가 한 번 나타났잖아. 그래서 왼쪽은요 천진을 흉내를 냈으니까 이걸 뭐라 그랬어? 상형자라고 해요. 상을 형상을 흉내냈다. 상형자. 자 그리고 봐봐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었잖아. 조합해서 만들었으니까 합성자인데 자 합성자 중에서도 천체가 한 번 나왔잖아. 여기를 초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겠네. 제출자겠죠. 오른쪽에 표를 더 그려. 그럼 제출자는 뭐가 있었을? 야가 있었을 거고 요가 있었을 거고 유가 있었을. 이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모음의 종류 크게 세 가지. 단모음. 종기간에 변화가 없다. 10개의 모음이고 표는 이중모음. 변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얘들. 자 단모음은 음운의 개수를 1개라고 인정을 하고 이중모음은 2개라고 인정을 하고 반모음을 1개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래야 문법 논리체계가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5개념 잘 들으셔야 돼. 자 모음 축약이라는 개념 이제 없습니다. 20년 전부터 없어졌어요. 7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니네가 뭐 엄마 뱃속도 아니에요. 분자 상태로 아마 존재. 우주에서 왔을 수도 있어. 여러분의 분자가 우주에서 왔을 수도 있는 그 옛날에 쳤던 시험이 역사적으로 없어져. 거의 뭐 일제시대쯤에 없어진 거고 그래서 모음 축약이라는 개념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피어라는 단어를 펴라고 한다고 보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음절 2개가 하나로 줄었으니까 뭔가 축약됐네라고 과거에는 이거를 축약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논리체계가 안 서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5개념 됐으니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교체야. 뭐가 도대체 교체됐는데요. 여기는 이모음이 반모음 2로 그리고 어로 그래서 뭐로 이중모음인 여가 된 거야. 그래서 개수는 1개 더하기 1개는 2개가 돼야 되는 거야. 현재 개념은 뭐다? 아 반모음 교체구나. 그러니까 반모음 이 교체로 보셔야 돼. 가끔씩 있는 기출 마치 축약처럼 설명하는 경우 있으니까 그냥 반모음 교체로 설명해. 자 비슷한 애들 중에 또 뭐가 있냐? 피어를 피여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거든. 자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이거야. 원래 어가 있었잖아요. 잠깐만 왜 여가 됐지? 아 어에다가 뭐가 추가됐다? 사실 앞쪽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반모음 2가 추가가 된 거야. 그래서 이중모음이 된 거야.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고 갑자기 플러스 1이 됐잖아.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한다? 첨가. 뭐가 첨가됐어요? 반모음이 첨가됐죠. 그래서 반모음 2 첨가라고 하는 거야. 이 모음에 위에 꺽쇠 해주면 반모음 기호인지 아실 거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반고는 보통 안 묻거든.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뭔가 좀 잘못이거나 막 사명감이 있다든지 자사고 이런 데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개념이 왜 일어나냐까지 물어볼. 왜 이렇게 반모음이 첨가가 되냐? 간단한 건데 모음끼리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반모음은 아래도 써졌지만은 반모음은 반자음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모음의 성격이 한 절반 정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모음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자음의 성격도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반모음이라고 하고 때때로 반자음으로 인정을 하자. 아까 폐쇄음, 파열음 이렇게 인정을 했듯이 그러면 모음끼리 발음하기 되게 힘들어. 자음끼리 발음하기도 힘들어. 예를 들면 옛날에는 쓰지 마 얘는 솔 발음을 브솔 이렇게 발음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쌀이야. 쌀, 솔. 훨씬 쌀이 발음하기 편하죠. 즉 왜 그런 거야? 자음 2개 이렇게 좀 비슷한 성격인 음운들이 2개 이상 오면 발음이 되게 힘들어. 그래서 모음 2개 와도 발음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모음끼리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줬다? 이 모음을 첨가해 주거나 맞죠? 반모음으로 바꿔버리면 모음끼리 충돌을 안 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랑 어랑 충돌이야. 얘를 반모음으로 바꾸면은 모음끼리 충돌. 이랑 어랑 충돌이야. 반모음을 집어넣어버리면 충돌하지 않잖아. 예 질문하시죠. 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내가 맨 처음 정리한 건데 초성 이응은 음가가 없다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응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모음인 거죠. 어만 있는 거니까. 네, 그 질문은 이 대답. 그래서 논리를 세우고 간 거야. 맨 처음에. 그래서 순서상 내가 이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가자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야지 변동이라는 개념이 잡혀. 그러니까 변동이라는 개념이 잡혀야지 왜 칠정sun 규칙이 아닌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는 변동이 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문법이 학문이 30년밖에 안 됐다 보니까 사실은 논리가 빈약해 보일 수 있어요.
당연하죠. 역사가 30년이니까 수학은 몇 천 년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그 논리를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오개념들이나 고쳐야 될 개념들이 생긴 거고 이게 깊이 파다 보면 뭐 이상한데? 당연해요. 역사가 30년. 어쨌든 그런 지금 방금 같은 질문 좋은 질문이고 그리고 아마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제 뭐 자사고나 이런 거 준비하시 그걸 생기부에 적기도 하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생기부에도 이런 내용들을 탐구하는 내용을 하는데 물론 이제 진로에 맞게 적으셔야 되겠지. 근데 국어에서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게 보였다는 거는 다른 과목에서도 또 질문이 있어. 둘 다 발음 가능. 피여 발음 가능하고요. 펴도 발음 가능. 둘 다 된대요. 아 왼쪽은 안 돼 당연히. 피어라고 써야지. 당연히 이제 표기는 피어인데 사람들이 발음을 피여라고 하기도 하고 펴라고 하기도. 피어라. 봐봐. 피어라. 펴라. 어깨를 피어라. 아, 자 이제 많이 들어간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깨를 사실은 피어라잖아. 근데 우리가 적을 때 어떻게 어깨 좀 펴라 이 얘기인 거잖아. 얘랑은 좀 다른. 어떻게 다르냐고? 이제 대학 가서 전공하시면 되는. 이걸 연구하시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연구를 계속 해야 돼 이제. 자 그럼 그냥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면 그냥 치세요. 치시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피스커 피어가 나왔는데 자 얘를 어학사전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기어 피어의 발음. 그래서 뭐래? 원칙은 뭐냐? 언데 여로도 발음을 한다. 그래서 둘 다 된다. 그 왜 그런 거냐? 이제 이거야. 이게 발견한 거야. 그냥 사람들이 피어라고도 하고 피여라고도 하네. 그럼 뭐가 맞지? 설명이 안 되면 하나로 정해줘. 근데 설명이 되잖아.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반모음을 첨가하기도 했고 교체도 가능하거나 그럼 둘 다 되는 거네. 근데 원칙은 뭐야? 피어라고 쓰는 게 원칙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쓰는 게 원칙일 거고 원칙대로 어라고 발음하면 원칙일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내가 축약으로 왜 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발음을.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 이제 이게 설명이 여러 가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내가 왜 피어라고도 하고 이게 보나만 헷갈릴 것 같아서 예시를 안 들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져왔고 그럼 이제 이거지. 아니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생겨야. 자 기본적으로 자 우리 양자역학도 양자 얽힘 연산이 오른다고 해버리면 이제 아니 이거 몇 번 했잖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중 슬립 실험을 해서 미시세계에서 애를 쐈더니 당연히 이걸 하나만 지나야 되는 애가 동시에 두 개를 지나고 있더라. 이게 양자역학 그 불확정성 원리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과학도 그래. 그러니까 수학은 딱 닫힌 세계 안에서 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완결이 될 수밖에 없지만 과학이나 이런 그 뭐라 그럴까 현상들을 연구하는 학문들은 설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보 불충분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 거죠. 됐죠? 더 자세히 들어가도 되는데 이쯤 된 것 같고 만약에 이걸 뭐 소주제, 뭐 소논문 아니면 뭐 세특에다 쓰겠다 그러면 내가 그건 도와줄게. 근데 지금 이미 너무 깊어. 자 이쯤 됐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이 중3 때 들어가는 내용인데 모음 조화가 지켜지는 경우가 안 지켜지는 경우가 아래아가 소실 때문에 모음 조화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아래아가 있었을 때는 모음 조화를 지켜.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15세기는 철저하게 지켜지다가 점차적으로 깨지는 이유는 아래아가 소실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왜 써드리냐면 이제 자사고 내신 같은 경우에 서술형에서 애들을 변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15세기에 구개음은 없었. 디귿티읕이 치조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 뭐 거기까지는 제가 필요한 경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표는 뭐 이미 다 중학교 때 하셔서 배우셨을 테니까 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될 거. 나머지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이제 변동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게 10년 동안 계속 고치면서 쓴 교재다 보니까 좀 틀린 거죠. 현재가 되면. 그래서 78페이지 보시면은 음절이 끝소리 규칙 쭉 평파렴가 아니라 음절 끝소리 규칙은 그냥 평파렴하다라고 등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다. 중이라는 단어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중이라고 쓴 건 과거의 관점이고 현재의 관점은 음절 끝소리 규칙은 동요가 뭐다? 평행 파렴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뭐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모음동화, 뭐 두음법칙, 뭐 사이소리, 구개음화 등을 오늘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얘네가 다 뭐냐면 평음인 파열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평파열음. 근데 순서대로 뭐 부둣가라고도 외우기도 하고 알아서 외우시고. 왜냐면 그걸 외워야 이 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유용해지기 때문이야. 자,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내신에서 여기 표준반응과까지 건드리는 학교들이 전국에 내가 한 100개 넘는 학교들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내신을 10%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얘는 넘어가도 되는데 가끔씩 예시로 내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경우는 학교 선생님께서 미리 나눠주시거든요. 이런 걸. 그럴 때는 예시 정도 읽으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이걸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파랑이 뭔지를 옆에서 쓰시면 될 것 같다. 파랑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7종성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구항은 뭘 얘기하는 거지? 평파열음하라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옆에다가 개념. 자 오른쪽 인조 와볼게요. 이제 된소리 대기인데 이제 원리를 설명하면 이거야. 자 원래 약한 애들끼리 부딪히면요 더 크게 싸워요. 뭐 옛날 말에 뭐 지읒밥들 싸움이 제일 재밌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이제 안 울림 소리랑 안 울림 소리랑 부딪히는 거거든. 그러면 자 음파 스펙트럼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갔을 텐데 갑자기 뒤쪽 애가 둘이 싸우다가 확 커지는 거야. 그럼 봐봐 안 울림 소리가 좀 세진 거예요. 좀 단단해진 거야 소리가. 그래서 소리가 단단해지면서 뭐가 됐을까? 된 소리로 바뀝니다. 그럼 봐봐 우리가 받침이 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7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울림소리 계열 이것도 순서대로 적자. 미음의 색추가해서 비읍됐지. 니은의 색추가해서 디귿됐죠. 그 다음에 기억은 이응 외우시라 그랬고 리얼. 이렇게 울림소리 계열들이 오는 경우도 있겠고 파열음 계열이 오는 경우 비읍 디귿 기억. 그럼 결국 뭐야? 울림소리가 아니라 파열음 계열들이 일단 왔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또 파열음 계열들이 왔어. 그럼 어떻게 돼? 뒤쪽에가 된 소리가 돼. 자 수능 기준으로는 이 검정색 글씨면 충분했어요. 근데 내신 기준으로는 위에 것까지 설명을 하셔야 되고 자 이제 경음아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받침 기역, 디귿, 비읍 계열 뒤에 이렇게 안 울린 소리 계열들이 오게 돼. 뒤쪽 애들이 된 소리가 되더라. 왜냐하면 된 소리 되는 애들이 얘네들밖에 없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서 끝나야 돼. 그래서 안 울림 더하기 안 울림에서 어떻게 된다? 뒤쪽 애가 확 세진 이게 이제 된 소리 되기인데 선생님 그러면은 24항은요? 옛날에 설명 못했어요. 이게 벌써 40년 전 거야. 40년 전이면 여러분 부모님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고. 그럼 봐. 40살은 더 되셨는데. 자 그럼 봐봐. 옛날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되다가 이게 막 훈민정음 어떤 그 고서가요. 막 뜬금없이 발견되고 그런 거야. 지금 한 3권인가 있을 거야. 옛날에 한 권 가지고 막 연구하다 너무 고생하다가. 이제 그 얘기인데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나온 거죠. 아 15세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좀 다양한 성조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말씨가 지금은 계속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묻어내지고 있는데 경상도 말씨를 보면 이랑 이를 구분하자고 만나가지고 사투리 쓰고 있으면 재수없다는 얘기를 너무 들어서 그냥 그런 거 더 들으시고 이와 이를 구분하는 것처럼 옛날 그런 구분처럼 15세기에 이제 뭐가 있었던 거냐면 얘네가 영어로 치면 동사 종류들 국어로 치면 서술어 종류들이에요. 영어의 동사의 강세주 보통 동사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의 억양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억양 중에서도 이제 서술어 동사의 강세가 들어갔던 거. 그래서 어감 받침에 이렇게 울림 소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뒤쪽에 된 소리가 되는 이유는 서술어에 강세가 들어가서구나. 그래서 어감 받침 니은 미은 계열 뒤에 얘도 약간 얘도 뭐겠어 당연히 리을 계열이죠. 그러니까 울림 소리 계열 뒤에 뭐가 오는 거야? 자 또 어디다 강세를 줬냐면 한자어가 지금도 사성조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어떤 경우다? 그렇죠. 한자어인 경우에도 뭐했다? 특히 니을 계열들이 오면은 된 소리로. 그 다음에 봐봐. 관형사형 전성어이면 역시 서술어 종류죠. 그래서 니은 미음 계열이나 어쨌든 니을 계열들 왔을 때 뒤쪽이 된 소리가. 이거를 디테일하게 외우는 학교는 한 20%가 안 돼요. 일단은 원리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까지 학교 선생님한테 그냥 여쭤보세요. 이거 내가 나중에 이제 자료를 줄 테니까 표준번호법 들고 가서 지금 이거 24, 25, 26학 시험 내실 건가? 근데 대놓고 여쭤봐 그냥. 그럼 얘기해 주세요. 왜? 얘기해 주시지. 왜냐면 생각을 해봐. 그 정도 하는 애들이 없어요 요즘. 일단 일반고는 자사고를 가더라도요 중학교 때 막 지친 애들이 대부분. 그러면 자사고 가서도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질문 자체가 보통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 여기까지 낼까? 이거 왜 그런가요? 야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를 야 몰라 알아서 해. 이거는 좀 그거는 왜냐면 공부하겠다는 학생한테 나의 시험 방향은 이런 거니까 너희가 이런 방향으로 사실은 그렇거든. 이거 아니면 뭘 니네가 국어강사 될 거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외우게 하고 시험에 낼지 안 낼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걸 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요즘 선생님들은 대략 또 지역색 있나? 여기 중학교는 고등학생은 그래도 업데이트 해주세요. 자, 어쨌든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런 거 얘들아 옛날에 이 의 있죠. 우리가 의 이런 게 있었을 때 옛날에 사람들이 이 의 대신에 시옷을 썼어. 그래 예를 이런 거야. 저 우리가 발가락이라고 하는데 왜 발가락이 되는 거지? 그 얘기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옛날 애들이 여기다가 시옷을 썼네.
이 시옷 뭐야? 아, 현대국어로 풀었으면 발의 가락. 여러분 이 의를 우리는 뭐라고 하지? 관형격 조사. 그래서 과거에 현재는 소실이 됐어요. 관형격 조사가 시옷이 과거에 있었어요. 현재는 그래서 관형격 조사 시옷이 있었다 보니까 옛날에 표기가 딱 뭐 맞춤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맞춤법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적은 거야. 어쨌든 이제 발가락이라고 적어놓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였네. 시옷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시옷은 뭐야? 안 울림 소리죠. 기역도 안 울림 소리죠. 그러니까 리을이 부딪혀서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시옷에 기역이 부딪혀서 된 소리가 됐겠군. 그래서 어떤 경우 표기상로 사이숏, 이 사이숏도 왜 그런 거야? 원래 관형격 조사 고개 들면 그래. 원래 관형격 조사가 시옷이었고 원래 관형격 조사 시옷이 표기가 소실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관형격 조사 시옷 자리가 있었으면 뒤쪽에가 된 소리. 그 얘기야. 그래서 읽어보면 그 얘기. 표기상로 사이숏이 없지만 관형조사 시옷이 있었다고 추측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된 소리. 그럼 여기서 이제 휴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화장지 그런 휴지는 뭐냐면 쉼표야 일종의. 그러니까 발음이 조금 중간에 뜨는 거야. 그럼 발음이 뜨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의미가 살아 있어서 발음의 정확성이 와야 되는 경우. 그래서 발음 정확성이 온 경우 뭔가 중간에 약간 발음을 잠깐 중간에 멈춰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파 스펙트럼을 보면은 보통 이 두 음절이 뒤쪽이 형식 형태소면은 거의 뭉개져서 나.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어져요. 그런데 뒤쪽이 만약에 실질 형태에서 오잖아. 그러면 음파 스펙트럼을 구분하면 이렇게 뭔가 중간에 뭔가 이렇게 잠깐이나마 좀 멈추는 구간이 나와. 이거 나중에 좀 설명을 할게요. 이 휴지라는 게 이 정도 내용까지 보시면 된소리 되기까지. 자, 근데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모음동화인데 이게 학교 선생님마다 깊이가 다 달라가지고 좀 애매한데 일단 한 80% 학교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비음화는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뭐 자, 안 울림 소리는 기본적으로 약한 애라 그랬잖아. 근데 뒤쪽에 울림 소리 와버리면 센 애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 울림 소리가 울림 소리한테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그래서 뒤쪽에 뭐가 오면 이렇게 울림 소리 계열들이 와버리면 자 일단은 받침에서 음절말 평파열음하고 받침에서 평파열음가 됐던 애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울림 소리로. 그래서 비읍이 그대로 내려오면 미음이죠. 디귿이 그대로 내려오면 니은이죠. 기역이 그대로 내려오면 이응이죠. 자, 그래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가 국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기역이 뭐였다고요? 안 울림 소리였죠. 여기 있는 미음이 뭐였다고요? 울림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울림 소리가 세니까 얘가 먹히는 거야. 그 안 울림 소리가 뭐로? 울림 소리로 울림 소리한테. 그래서 기역에 있었던 기역 자리 울림 소리가 이응이 그대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제가 가급적 이제 순서를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비읍, 디귿, 기역이고 그 아래 뭐가 있었냐면 미음이 있었고 니은이 있었고 이응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미음에서 가액해서 비읍이 됐고요. 니은에서 가액해서 디귿이 됐잖아. 뭐 기역은 그냥 외우자고. 그러면 이제 뭐야? 울림 소리가 바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니까 외우시긴 쉬우실 거고 이게 이제 비음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음화인데 자, 유음화도 마찬가지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울림의 단계가 0, 1, 2, 3단계. 그럼 1단계, 2단계 부딪히면 당연히 2단계한테 먹어. 그러니까 니은이 니을로 가는 거야. 2단계가 더 세. 그러니까 울림의 정도가 더 세기 때문에 니은하고 리을이 부딪히면 보통 가는데 일반적인 이제 그래요. 일반적으로 일단 앞쪽에가 뒤쪽에한테 영향을 주는 형태로 가는 게 좀 일반적이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리을 니을로 가고 얘가 일반적이라 그래서 일반적이다 자동적 변화다라고요. 이제 자동적 변화는 거의 100%에 수렴하는 변동이야. 그런데 예를 들면 니은 니을이었을 때 리을 리을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내신 깊이 들어가면 수의적 변화라고 하는데 이게 100%는 아닐. 그래서 이제 유음화도 두 종류가 있다. 자동적 변화, 수의적 변화가 변동이 있는데 이걸 학교 선생님이 하실지는 모르고 근데 한 30에서 50 그 사이 학교로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비음화에서 제가 설명한 걸로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렇게 약간 예처럼 빼서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니은하고 리을 부딪히면 당연히 걔는 니을로 가는 거야. 같은 발음 위치에서 리을이 더 세니까. 그런데 뭐 이거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발음의 편의성 때문인 건데 센 발음보다 좀 더 편한 발음으로 발음하는 현상을 수 있는데 뭐 거기까지 모르셔도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할. 자, 이제 국외음화인데 자 이것도 이제 작년 휘문고 고3 내신에서 애들 다 터졌던 건데 15세기에는 디귿 티귿이 뭐였어? 치조음이 아니었어. 그래서 국외음화도 없어. 반면에 이제 20세기
뭐 현대국어 와가지고 막 19세기 뭐 그 전부터 디귿디귿이 뭐가 돼서 치조음이 되면서 치조음 보면 알겠지만 혀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모음은 혀가 뒤로 가는 후설 모음인 거야. 그러니까 디귿디귿이 어떻게 되는 거야? 혀가 뒤로 가겠죠. 그럼 드트를 혀를 뒤로 보면 알겠지만 즈츠 경국의 음이 돼. 그래서 국의 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가 된다? 국의 음화가 된다라고 얘기해. 자 그럼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봐봐. 발음을 좀 편하게 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발음을 편하게 해주는 경우에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의미가 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통 형식 형태소처럼 조금 의미가 막 굳건하게 살아있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보통 발음 높이고 뭐 축약이라든지 뭐 구개마 같은 게 그 다음에 이거 보통 안 내는데 내신에서 내더 수능에서 안 내는 이유가 표준발음법이 아니니까 안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내는 거냐면 이제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아기라고 하지 않고 애기라고 하고 어미라고 하지 않고 뭐 애미라고 하고 아비라고 하지 않고 애비라고 하고 왜 이런 거지? 잠깐만 전부 다 지금 뒤쪽에 이 모음들이 와 있네. 두 번째 원래 아는 어디 있던 애야? 여기 있던 애인데 어도 여기 있던 애인데 아도 여기 있던 애인데 거기 있던 애가 지금 어떻게 왔어요? 한 칸 앞으로 당겨졌죠. 왜 당겨졌지? 뒤쪽에 전설 모음 이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뭐가 있을 때 전설 모음아 이 모음 역행동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뒤쪽에 이 모음이 왔어. 그럼 발음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후설 갔다가 전설 가기가 불편하니까 원래 후설로 발음해야 되는 애를 편하게 전설 모음으로 당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기가 아니라 애기, 어미가 아니라 애미.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애미라고 했겠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애랑 애가 아비가 아니라 애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원래 후설 모음이었던 애가 앞쪽으로 왔으니까 전설 모음으로 또 이 모음이 거꾸로 영향을 줬으니 이 모음이 영향을 줬다 역행. 그리고 이 모음도 전설 모음이잖아.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됐으니까 이 모음처럼 거꾸로 영향을 줬구나. 역행동하고. 자 이제 그러면 순서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두 음절이 충돌할 때 발음 변동이 있을 텐데 이 방향은 당연히 순서대로니까 순행동어라고 이 방향이면 역행동어라고 와리가리 할 수도 있겠죠. 상호동어라고. 그러니까 내신에서 지금 지역적으로 할게 수능 대비면 제가 써드렸네요. 근데 내신 대비는 이제 옛날에 좀 배운 선생님들도 계시. 또 수능 것만 내잖아. 문제를 낼 게 없어. 그럼 거기서 변별하려면 문제를 진짜 어렵게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범위를 넓히시는 경향이 변별력을 높이시려고 하다 보니까 범위를 넓히시는. 그러면 이제 꼭 부딪히는 게 한글 맞춤법을 낼까? 표준 발음법을 낼까? 낼까? 야 잠깐 너무 넓다. 내지 말자. 이렇게 되죠. 보통 사고 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4월 달쯤 한 4월 초나 3월 말쯤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선생님도 판단을 하죠. 표준 발음법 보통은 안 내시더라. 내는 학교 5%못 받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낼 수는 내셨고. 자 이제 두음 법칙인데요. 이제 이런 거다. 자 두음 법칙은요. 두음 법칙은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15세기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자어에 좀 강세를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어 니은 리을을 그대로 발음을 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조선의 왕이 뭐 이성계야. 이성계라고 하지 않고 리성계라고 얘기하면 좀 세죠. 그러니까 북한 쪽 발음이 센 이유가 있는 거야. 얘네는 누가 있을까? 유씨 잘생긴 사람 없어요. 유연석. 유연석이 실명이 유씨가 아니라며. 근데 봐봐 예를 들면 류연석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북한 애들은 그런 발음이 세진 거죠. 그런데 15세기에 그랬던 거지. 현대국어 오면서 강세가 없어져요. 강세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뭐로 하겠어? 발음하기 편한 이렇게 이응 니은계로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읽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은요. 우리 뒤쪽 가가지고 문제 하나 풀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이소리 현상은 물론 이제 논쟁은 있겠지만 얘는 결국에는 관용격조사 시호 때문이야. 그래서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이시옷으로 표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용격조사 시옷이었으니까 그래서 시옷으로 써주기로 한 거야. 표기를 한다면.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사이에 뭔가 소리가 덧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사이에 소리가 덧나는 경우는 그 세 가지야. 첫 번째 된 소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발가락 같은 애들. 발가락 리을 뒤에 기어갔다고 울림 소리인데 시옷이었구나. 두 번째는 니은이 첨가되거나 세 번째는 니은이 첨가.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에 소리가 나는 현상은 이 세 가지로 규정을. 얘를 표기를 하는 기준들이 있어. 그런데 이제 좀 풀어봐야 되거든요. 진짜 평가는 대단한 게 이 한 문제에다 다 박아놨어. 92페이지 11번 있습니다. 그거 풀고